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네.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음. 남녀 간의 사랑을 잘하는 법.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랑 중에서 네, 남녀 간의 사랑은 정말 풀기 힘든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속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요. 매우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사랑의 기술, 음, 아트 오브 러빙, 네, 의 작가 그 에릭 프롬을 네, 소환하셔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왜 힘드냐면 네, 남녀의 사랑은 이게 사실은 뭐냐면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대상이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아주 극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류로 삼고 있지만 절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번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멋진 이성과 교류하고 싶다라는 감각을 우리 몸과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그 격정적인 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지속하고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도덕적인 얘기를 좀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죠. 첫 번째는 우정이에요. 프렌드십. 네, 남녀 간의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정, 네, 프렌드십. 지호와 저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친구예요. 네, 여기서 친구에 대한 정의는 간단해요. 뭐 카톡 문자 하나 씹었다고 그래서 슬퍼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나한테 좀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그래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제가 지호 씨한테 금전적으로 좀 피해 줬다고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을 거죠. 그럼요. 이건 뭐냐면 신뢰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거거든요. 신뢰. 근데 신뢰가 없으면 네, 육체적 그 격정 단계에서 끝나버려요. 한 3개월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네, 첫 번째, 프렌드십을 쌓아라.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가 기본적으로 갑이냐 을이냐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외모적인 만남이라면, 그리고 이성적으로 끌려서 만나는 거라면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짝사랑한다는 것은 엄연히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네, 우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럼 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우정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연속에 쭉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되게 멋있는 관계인데요. 1대1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으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프렌드십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 프렌드십이라는 것은 프렌드십이 남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방법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너만 사랑해라고 했을 때는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내가 너를 소유한다라고 하면 너 어제 저녁 7시에 누구랑 같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과 증오와 분노가 생기고 그럼 그다음부터 벽을 쳐야 돼요. 화가 나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것은 그녀를 혹은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의 육체가 좋았어요.
그의 외모가 좋았어요라고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누군가를 바꾸고 파트너를 계속 바꾼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까요? 현타 올 것 같아요. 무질서해져요. 이게 굉장히 뭐냐면 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천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성장이거든요. 자기 성장이 빠져 있는 삶은, 네. 그것이 아무리 뭐 육체적 사랑이 계속적으로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네. 굉장히 굉장히 일시적이고 강렬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독성이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이성을 찾아야 돼요. 너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상대가 주도권을 지게 돼요. 마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하나의 사랑의, 그 육체적 사랑 혹은 외모의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현타를 느끼고 또 다른 대상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성장의 기회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깊이 있는 삶의 성찰이라든가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많은 시간을 뺏기게 돼요. 맞죠? 네. 그러면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멋있게 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그 안에서 우정을 발견할 수 있느냐예요. 이건 나이나 무슨 종교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혹은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우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하고 미워해도 난 너 하나만은, 그 하나만은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라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 섰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우정으로 맺혀진 프렌드십의 관계, 그리고 이거를 이성애를 뛰어넘은 우정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가장 멋있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대상을 존재로서 인식하게끔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두라. 소유하려고, 사람을 소유할 수 있나요?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네. 넌 내 거야 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을, 평생 다르게 살아온 사람 어떻게 내 거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열쇠고리인가요? 아니죠. 네. 근데 그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안 가져져요, 원래. 사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과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박지호와 나 사이에서도 뭐가 하나 있으면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공간, 여유, 스페이스. 예. 괜찮아. 우리는 바운더리가 있어. 여유라는 것이 있어. 근데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나와 체화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관계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를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 상대를 계속적으로 존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 풀거나 내 자신이 자기 성장을 향해서 진보하는 뭔가 하나를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트레일런과 수영이죠. 네. 매일 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나의 성찰을 통해서 박지호를 공간이라는 걸로, 여유 공간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해. 혹시 박지호 바라기야. 그럼 박지호를 소유하고 싶어져요. 이게 남녀 관계에서 만약에 형성된다면, 오빠 지금 어디야? 오빠 지금 몇 시에까지 왜 안 와? 나 지금 외롭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해라는 것은 내가 외롭기 때문에 빨리 와줘라는 말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너도 성장하기를 원해. 한 발짝 더 성장하자. 그리고 성장을 응원해주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라는 걸 둬야 돼요. 이것은 여유 공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없다면은 참으로 슬프고 힘든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남녀 간의 사랑은 에리 프롬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도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몇 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감이 잘 안 잡히는 때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같이 읽어야 돼요. 뭐 소유냐 존재는 다른 책들하고 같이. 네. 또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저도 뭐 몇 번의
이제 실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사람이 100%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음흠, 이런 게 늘 생기더라고요. 음흠, 근데 그런 걸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음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갈등의 씨앗이 될 때도 많고. 그렇죠.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아둔해서 응. 그러는데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약간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죠.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기술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쌓았느냐예요. 네. 세상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100% 마음에 드는 존재는 AI로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네. 입력해가지고.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네. 생겨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포용력과 네. 인덕과 지성과 체력을 갖췄느냐 차원에서 네. 사랑은 접근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요동치는 어떤 거 같은데 이거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추가 그 핵심 축 중에 하나가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에너지죠. 네, 내가 나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면 여기에 중심점이 있는 거고 이 중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내가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주제가 성장 로드맵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또 한 번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추후에 또 이제 부연 설명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제 사랑의 에너지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